이번에 이화여고 경쟁률이 정말로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신 학생 여러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아이들이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정말 기뻤을 것 같은데, 자, 기쁨도 잠시 사실은 이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사실 초보나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라면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보 강사일 때 제 일기를 잠깐만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어른이건 학생이건 처음 시작하는 일은 모두 다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다이어리에 이런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 보여드리게 되면, 앞에는 별거 아니고 강사 생활에서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알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약속 지키기, 숙제 낸 것은 체계적으로 확인,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강사의 생명은 능력이다, 항상 노력하자, 끊임없는 노력, 그것이 나 자신을 완성해가는 것이다, 박윤중 화이팅! 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초보 강사할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사실 제 일기나 보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화여고 과학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24년도에 내신 결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저희 100점은 모두 다 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90점 이상의 재원생의 30%가 항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보시면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0점 이상의 비율은 기말고사 때 45%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평균도 지금 90점 이상을 넘어서서 지금 2학기 기말고사 쪽으로 갈수록 저희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단단해지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아무래도 저랑 이제 유대관계를 쌓으면서 저를 믿고 따라온 결과,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이화여고 과학교육과정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통고막으로 통합과학 1, 2가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통합과학이 1, 2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 2가 분리되어서 통합과학 1은 1학기 때, 그리고 통합과학 2는 2학기 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화여고는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탐구 과목이 사실 물화생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4단위로 나눠서 전공 과목 선생님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통합과학 2라고 되어 있는 2학기 단원의 내용이 1학기 때 수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1, 2로 분리가 되면서 아마 어쩌면 이제 진도, 시험 범위의 순서가 조금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1학기 때 이제 물화생지에서 일반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변동되는 상황이 사실은 화학이다, 물리학이다라고 하면 1년 동안에 3학점으로 이수를 했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에 조금 변동은 있고 좀 빠지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커다랗게 많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1학기 때만 3학점으로 모든 수업을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에 있어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원과목들도 아마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2학년 아이들이나 이제 예비 고2 학생들 보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물화생의 선택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차후에 가봐서 아이들 조사해 봐야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화여고는, 특히나 이화여고는 물화생의 비율이, 선택 비율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이게 3학년 때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화여고는 2학년 2학기 때 다루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도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화여고와 조금 다른 학교와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건 3학년 2학기 때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사실 특목고에서 개설하는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수시를 쓴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전공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수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교정은 이렇고요.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수능과 내신까지 동시에 치러야 되는 통합과학이 아마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의 단원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새롭게 추가가 된 단원이 사실 맨 앞단원과 맨 끝단원인데, 맨 앞단원의 내용이 지금 여기 초록색 글씨가 새롭게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모두 다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바로 기본량과 단위 파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단위 환산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학적 계산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기존의 통합과가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단원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는 사실 별 3개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체감 난이도는 아마 별 10개 정도가 될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리고 이 파트가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체감 난이도로서는 정말 별 10개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단원은 사실 기존의 통합과학은 변동된 거는 좀 배열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용어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토콘드리아가 마이토콘드리아로 바뀌던지 리보솜이 라이보솜으로 바뀌어서 아이들이 예전의 교육과정 교재로 공부하는 경우엔 용어를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 다양성에서 새로 추가가 된 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이라는 단원인데, 기존에는 원래 화학 원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파트입니다. 그러나 화학 파트가 늘어나게 되면서 아마도 화학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통합과학 2로 아까부터가 통합과학 2고요. 2학기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이제 환경과 에너지라는 파트인데, 여기는 사실 이제 물리 파트가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예전에 그 전력 수송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파트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리 파트에서는 조금 아이들이 그래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단원이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 단원은 이번에 통합과학에서 없었던 건데, 예전에 08 교육과정에서 융합과학이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 융합과학에서 나와 있었던 단원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주요하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내신 시험을 안 보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맨 끝단원이기도 하고,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사회 같고, 그래서 배우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수능과 직결되는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간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도 당연히 다룰 수밖에 없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여고 통합과학의 수업과 그리고 교재 그리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학점이 물화생지로 나누어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시간이 통합과학인데 1시간은 물리 그리고 1시간은 화학.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물리 파트가 1단원의 맨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맨 끝부분에 신소재 파트 물리의 정기적 성질이 있는데 그 파트부터 나가다 보니까 2단원부터 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 시험 범위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과목 선생님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신이 시도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전공이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수업을 하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배웠는데 이런 것까지 꼭 공부해야 돼요? 라고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사실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 출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확실시 말씀 안 해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심화 내용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과서 출판사는 현재와 동일한 미래인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특징은 사실은 교과서보다는 부교재 위주로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부교재는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부교재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교재로 진행이 되면 일단은 교과서 이후의 내용이 실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생명 파트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 그 통합과학 보면 그 생명 파트에 사설이 정말 뭐 신문기사 발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부교재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은 지금까지는 뭐 시험 문제 선택형 21문항에 단답형 4문항, 그래서 물화생지 파트별로 나눠서 한 6문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 물리 파트가 항상 7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많으나 배점은 25점씩이라서 물리 파트에 한 문제의 배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시험 시간이 조금 짧죠. 4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걸 풀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의 특징, 일단 과목별 그리고 단원별의 난이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물리나 화학이 항상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구과학 선생님이 자신 있는 파트다, 그럼 지구과학이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실제로 뭐 물리 파트다라고 하면 역학 부분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리고 화학 파트다 하면 산염기 중화 반응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단원별로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화여고의 2024년도 특징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정말 많이 출제하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시험 보고 나면 뭔가 나 잘 본 것 같은데 합니다. 그런데 막상 채점을 해보면 한 문제씩 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이거였구나, 나 잘못 봤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100점 놓치게 되면 1등급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이제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물리는 시험 전에 출제 예상 문제를 적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출제 예상 문제가 고2, 고3 또는 통합과학 모의고사 기출문제 였고요. 그거의 변형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번 연도의 특징은 난이도가 조금 하강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차이인 것 같아서 내년에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시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파트는 학교 부교재에 예상 문제가 항상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그 예상 문제에 부교재 변형 문제를 출제되는데 이게 여기 실수 유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학 파트에서 특히 가장 어려운 곳은 산염기 중화 반응. 그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도 좀 힘줘서 수업하시고 그리고 문제도 어렵게 출제하셨던 단원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은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어렵다고 하는 이유 바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보기를 보면 뭐 물리나 화학이나 지구과학은 보기가 그냥 한 줄이나 한 줄 반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생명은 두세 줄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의 문장이 길어서 아이들이 문해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그걸 조금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문장이 길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생명에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예시 내용에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수업 내용을 정말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그 필기들을 항상 받아놓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들에서도 가끔 출제하시기도 하셔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과학은 사실 예전에 2023년 이전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기 시작해서 고3, 고2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 즉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통합과학 수준을 넘는 내용을 자주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걸 실제 반영하셔서 출제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구과학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고2, 고3 자료를 활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화여고 교재를 이제 맞춤해서 이렇게 부교재 내용이나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교재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따라올 수 있게끔 빈칸으로 두고 빈칸 채우면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교재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학교 기출문제와 그리고 모의고사, 왜냐하면 수능까지도 같이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유형의 기출문제까지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필수 암기 노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항상 외울 수 있게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정리 손글씨 노트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학교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부교재 내용에다가 제가 직접 써서 그리고 아이들의 필기 내용 모두 모아서 그래서 작성해서 아이들한테 정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출제 예상 문제를 제공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화여고는 기출 문제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화여고 기출문제 한 문제 딱 두고 그거랑 비슷한 문제들 다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변형 문제나 응용 문제까지도 잘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는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시험을 보진 않기 때문에 매주 테스트를 치를 거고요. 그리고 수업 종료 후에 저희가 이제 남아서 아이들 이제 모르는 것 바로 질문 받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항상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다시 듣기 가능하고 그리고 실시간 문자 클리닉으로 사실 아이들이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문자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제가 풀이 과정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요일 오후 2시에 저희가 이제 과학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초보지만 아이들이 과학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강사 박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